이 토지 투자에서 도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맹지라면 건축도 할 수 없고 토지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맹지는 실제 토지 가격도 싸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민법에서는 이제 도로를 이제 그냥 그 관습법상 그 사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히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다 인정하지 않고 주의 토지 통행권도 주의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은 통행에 따른 피해는 이제 보상해야 되고, 이거는 민법상의 권리이지 민법 219조 220조 권리인데 이것은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서 그 도로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가 건축 허가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도로 문제가 별로 중요시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도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자로 공부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도로대장이 지자체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들도 이 도로대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경우는 서울특별시 인허가 이제 도로대장이 있는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서 이제 도로대장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회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대장에 관한 시행규칙은 2014년 7월 15일 날 시행규칙을 마련해가지고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허가 정보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도로는 이제 공도와 사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도는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정되는 거고, 사용 대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만 알아면 되지만 사도는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구분을 따져보면 국토계획법상의 도로 등에 따른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에는 현황도로와 건축법상에 인정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공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도로 대장에 올려진 경우를 말합니다. 현황도로는 지자체에서 지정 고시된 도로고 옛날에 이제 관습상 도로로 마을 안길을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을 보면 가끔 건축법 제2조 1항 11조 나무의 도로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 도로로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가 국토계획을 조회해봐서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그 도로는 도로로서 인정되고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제2조 1항 11조 나무의 도로 확인은 토지 이용 규제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를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도로를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도로는 관습법상 도로나 사도라도 도로 인정되는 도로, 이런 도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민법상의 권리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을 하나 중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전에서부터 있던 이제 도로가 폭이 4m 이상이 된다면은 도로로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이게 마을 안길입니다. 옛날서부터 있던 그냥 그 도로를 말하는데 4m 이상이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다 인정이 됩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새는 기부천압을 해도 지자체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기부천압을 해서 지자체에서 도로를 넘겨가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 보상이 따른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사도를 설치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 책임이 있고 정부에서 일부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동서고 남북으로 2개 이상의 공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은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흔히 기부채납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도 잘 안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 책임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로 다 인정해서 만일 한다면은 지자체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해주고 관리해줘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잘 안 받아줍니다. 사도법상의 사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편익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한 도로입니다. 자기 편익을 위해서 도로 붓던 뒤에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이것은 사도법상 사도가 된다면은 타인의 통행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뭘로 구분하느냐면 일반 사도 개념에서 도로세장에 올려지지 않은 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 땅이지. 그러나 이 사도법상의 사도에 도로세장에 올려진 것은 도로다 봅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제한할 수 없고 자기 편익을 위해서 이걸 설치한 도로고, 또 건축법 3조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를 이제 건설을 하거나 혹은 그 다세대 단독주택이나 또는 전원주택을 많이 지을 때는 단지 내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로다 지정이 안 되면은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도로다 지정을 하고 공고한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법 3조에 의한 도로다 인정됩니다. 또 도로 개설 단지 토지 소유자가 공장용지나 전원주택 등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 즉 제 26조 2항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법에 의한 사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 사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법상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법상의 사도는 도로관리세장에 등재가 되면은 이것이 개인이 이제 관리 책임은 있지만 함부로 이것을 통행 제한을 하거나 막을 수 없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 통행 금지 사유는 있습니다. 보전을 위해서나 통행상 위험이 있을 때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앞에 그 이유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통행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토지를 제한할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민법 제219조 1항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는 건축법과는 무관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낼 수는 없습니다. 통행지역권이 설정된 도로, 민법 제291조인데 이것은 이런 통행지역권이 설치된 것이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안 해준다는 얘기는 무엇을 안 해준다는 얘기냐면 이 통행지역권을 토지 소유자가 통상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통행지역권을 설정해주면 도로서 인정하고 지 땅이라 해도 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한테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경우는 통행지역권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보면 가끔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히 편익을 받는 토지를 유역지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는데, 유역지, 승역지에 관한 그것이 이제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은 토지에 대해서 유역지, 승역지가 나와 있는 경우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고 그 권리는 영구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안길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는 일단 이제 도로다 인정을 합니다. 또 단지 내 분할 토지, 이런 경우는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민법상. 그러니까 그 단지 내 도로는 통행을 할 수 있지만은 민법상 지루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혹은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분할 혹은 양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보상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한 필지였는데 이것을 분할하고 이렇게 양도하면서 길을 내놓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그 농어촌 도로로 공고된 경우는 강제 수용도 되고 또한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6년에 판례 나온 건데 이때 이제 설치한 도로인데 통행로로 지정이 없더라도 건축법상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것은 통행을 할 수 있지만은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도로 판례 세 가지 유형은 사유지를 이제 편입시킨 경우는 손실보상을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대가 지배주체로서 도로 점용 시 이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라 하더라도 그 개인 땅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서 도로 사용할 때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 땅을 함부로 도로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는 이제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국어가 토지에 접한 경우는 국어를 이용해서 국어 조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만일 이제 국어 조명을 안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나 필요해서 농사 짓는 용도로다가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서 면회에서 그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포장해주면, 그때는 이제 폭이 상관없이 4m가 안 되더라도 서령 2m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로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토지가 뒷땅이라서 맹지인 경우는 앞 토지를 사서 맹지를 탈출하거나, 또는 이제 내 토지가 앞 토지고 뒷땅이 이제 맹지인데, 그런 경우는 뒷토지를 맹지니까 좀 싸게 사가지고서 편입시켜가지고 합병해가지고서 나중에 사용하면 똑같은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맹지 탈출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그 토지를 교환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또는 토지를 나무 토지를 좀 사거나 사용승낙을 받거나,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는 그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지 소유자가 바뀌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낙도 일시적인 것이고,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역지나 승역지가 되면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통상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한 이 방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도로는 이 토지를 구입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도로가 없어서 실제 땅을 샀더라도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 경우는 토지 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도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